비용 폭탄! AWS 정책상 취소 불가. 취소가 안 된다? AWS 되게 불쾌한데요? 빠르게 취소 요청을 하시면 할 수도 있다. 근데 100%는 조심해야 아니고요. 된다. 72억 정도. 네, 맞습니다. 그 당시 5억 원을 사용하는 것의 1%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인가? 5천만 원 아닌가? 10%가 5천만 원인가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점증을 좀 제가 MC로서 해보겠습니다. 제 계산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디지털 쇼 MC를 맡은 임성훈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비용 최적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이신 김원태 팀장님 모시고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또 원태님은 CSM이라고 하는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지먼트 팀의 또 팀장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원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CSM 팀의 김원태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AWS 특히 클라우드 비용을 최적화하는 이런 전담 팀이고요. 또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를 통해서 AWS 사용하는 고객사분들의 리텐션을 저희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못 나가게 막는다. 어떻게든 좋은 유인책을 써서 뭐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맞습니다. 저희 파트너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를 이제 벗어나지 않게끔 계속해서 저희 리텐션을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죠. 듣던 대로 굉장히 핸섬하신 분이 나왔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보기보다 겸손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한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비용 절감에 대한 요즘 현장 분위기가 뭐 어떤가요? 뭐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요청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클라우드 비용, 인프라 비용에 대한 고객 관심도는 항상 좀 우선순위가 높았었고요. 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해서는 특히나 저희 클라우드, 특히나 이 인프라 비용을 어떻게 좀 절감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좀 증가가 된 상태이고, 저희 팀도 한 작년 말부터 해서 요청 건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 예전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비용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피놉스라고 해서 파이낸셜,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결국은 재무적인 관점과 그리고 인프라 운영 쪽에서의 관점에서 비용을 보는 이런 관심도가 솔직히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솔직히 저희 팀도 그런 부분에 좀 발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피놉스라는 게 재무실, 회계실, 인프라팀, 엔지니어팀 전부 다 이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 이해도,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 인프라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미 시작된 거로는 한 2018년, 19년부터이긴 하지만 제가 체감상은 한 2021년도부터 저희 나라의 특히나 스타트업 쪽에서 아니면은 저희 중견 이런 기업들 쪽에 이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피놉스의 프레임워크 아니면 이제 피놉스 조직 또는 이제 피놉스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들리는데요. 요즘 또 구독형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또 그런 트렌드가 엮여 있다 봐도 될까요? 당연히 예전에 저희가 온프레미스 기반의 좀 정해진 이런 비용만 이렇게 지출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좀 내고 있고,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라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무 쪽에서 볼 땐 예전에는 이 서버 하나를 그냥 구입하고 비용을 이제 지출하고 끝나는 것들이 몇 시간을 썼느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그리고 또 어떻게 쓰면은 되게 최적화하게 쓸 수 있느냐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과거와는 좀 다르고, 자기 재무 쪽에서도 이런 이 클라우드 비용의 특성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이 비즈니스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될 거고, 당연히 인프라 팀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서버만 잘 운영하면 됐고 비용은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잘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프라 비용을 좀 덜 지출할 수도 있고, 이 매출 대비해서 저희 인프라 비용은 몇 퍼센트를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공감대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요즘 좀 많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원태님, 클라우드 전환 후에 비용 부담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많이 저희도 필드 나가면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긴 한데, 솔직히 스타트업들, 클라우드부터 아예 시작했던 고객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운영 경험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리가 잡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시는 약간 중견 또는 이제 대기업 같은 곳들에서는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상태로 그대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때보다 정해진 이런 예산 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 클라우드 핏하게 비용을 쓰셔야지 되는데, 또는 클라우드 핏한 이런 아키텍처와 서비스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비용에, 왜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왜 늘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좀 다른 거죠.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오토 스케일링 같은 뭔가 특정 기능을 써서 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될까요, 원태님? 맞습니다. 일단 온프레미스에서는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인프라를 그러니까 저희가 확장을 뭐 그 몇 초 내 아니면 몇 분 내에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결국은 그 모든 서버 장비들을 구입하는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게 되고요. 최대치로. 맞습니다. 네. 결국은 모든 서비스의 최대치로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스타트가 되는 관점과, 클라우드는 저희가 최소치를 하고 이벤트 때는 이렇게 뭐 수평적으로 아니면 수직적으로 이렇게 증감을 통해서 비용을 관리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들도 네. 저희가 설정을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그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이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까지 우리 원태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이제 좀 뭔가 계속 상담받고 싶은 마음이 저도 듭니다. 따로 상담 좀. 네네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고객 입장이라면, 사용자 입장이라면 내가 사용하는 비용이 제각각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쓰는 분도 있을 거고 월에, 아니면 뭐 수억 원 이상을 쓰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 두 타겟에 뭐 크게 좀 뭉뚱그려 말씀을 드렸지만 좀 비용 최적화 전략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떤 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으실지 우리 청자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비용을 어느 정도 규모에 쓰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른 차이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 이제 다만 공통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비용, 또 인프라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용 사용량은 결국은 이 컴퓨팅 파워, 서버에 대한 이 비용들 사용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용들을 먼저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쪽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른 이 비용들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네트워크 쪽 관련된 이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을 어떻게 좀 잘 관리하느냐, 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솔직히 제가 10만 원을 쓰든 아니면은 뭐 수억 원을 사용을 하던 이 고객사분들은 요 세 가지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되고, 뭐 제일 비용이 크게 절감이 되는 건 제가 그 약간 컴퓨터 쪽, 그냥 서버에 대한 이런 서버 파워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비용을 많이 좀 절감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포커싱을 좀 맞추는 게 일단은 뭐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작은 고객사들 아니면 이게 작은 규모의 이런 비용을 사용하시는 데는 네. 크지 않다 보니까 네. 오히려 뭐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미하다. 네. 그럴 수 있다. 근데 반대의 케이스, 네. 예를 들면 저는 50만 원을 쓰고 있고 음. 저희 성우님은 한 5억 원을 쓰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만큼 성공했다는 뜻이겠네요. 저에게 1%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것도 되게 소중하죠, 원태님. 무슨 아유,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저한테 1%는 굉장히 네. 작은 돈이지만 5억 원을 사용하는 것의 1%는 굉장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인가? 5천만 원 아닌가? 10%가 5천만 원인가요? 맞습니다. 이거 비용 최저가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검증을 좀 제가 MC로서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계산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전문가십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작은 이런 비용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관리하느냐가 좀 비용을 많이 쓰는 이제 고객들의 좀 관리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얼마를 쓰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약간 분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큰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연히 그 500만 원 큰 돈이고 저한테는 5천 원은 네, 되게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무시할 수 있는데 500만 원이면 저희가 사람 한두 명을 더 쓸 수 있을 만한 큰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습니다.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가시성을 가져가는 것들이죠. 저희가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비용이 나왔는지를 좀 보는 것들은 아무래도 월간 이 인프라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이 고객들과 그렇지 않은 고객들의 좀 차이점이 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뭔가 기술적으로 내가 잘 알고 뭐 정책적으로나 어떤 사소한 차이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쓰는 뭐 저 같은 굉장히 대고객일수록 디테일에 집착해서
이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자. 뭐 이런 부분이 조금 하고 싶으신 그런 가이드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실제 이제 겪고 있는 이런 뭐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궁금한 게 순서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약정 얘기도 좀 하셨는데 약정하기 전에 또 뭔가 어떤 작업들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컴퓨트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 용량, 이 서버 이 파워를 좀 당장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써봐야 알 수 있는 네, 사용을 해봐야지만 어느 정도의 성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라이트 사이징이라고 하는 과정을 좀 거치게도 라이트 되고, 사이징. 그리고 저희가 최신 세대 인스턴스일수록 최신 세대의 이 서버는 아무래도 성능도 좀 좋고, 아니 가격은 뭐 동일하지만 성능이 좋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하는 것들, 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프레미스 대비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이 되게 큰 강점이잖아요. 그렇죠. 오토 스케일링. 오토 스케일링은 저희가 스케줄링을 할 수가 좀 있어요. 스케줄링도 가능한가요? 어떤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스케줄을 할 수도 있는 오토 스케일링에서의 약간 스케줄도 할 수 있고, 또는 저희가 인스턴스들을 필요에 의해서 껐다 켰다 하는 이런 그 스케줄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냥 켜놔도 되는 거고. 그렇지만 뭐 굳이 계속 24시간 뭐 365일 켜 놓으라고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라는 이것은 저희가 쓴 만큼 내는 거고, 안 쓰면 비용을 적게 내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지만 이런 비용들을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궁금합니다. 아까 하루 종일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뭐 작업건들은 뭐 배치성이나 이런 뭐 스팟 인스턴스라고 해서 그런 이제 클라우드의 유휴 자원들을 좀 뭐 70% 80% 굉장히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는 저희가 뭐 일정에 꾸준하게 쓰는 것들은 이런 약정 프로그램 RISP 같은 걸 사용을 하시고, 뭐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온디맨드를 쓰고, 그다음에 또 약간 예측이 가능한 스케줄링이나 스팟 인스턴스를 쓰시면 굉장히 이 컴퓨터 쪽 관련된 비용들을 굉장히 좀 잘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말씀 주신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고 뭔가 하이 레벨부터 로우 레벨까지 뭔가 전략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라이트 사이징 하고 세대 업그레이드를 최신으로 두고 약정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컴퓨팅 자원을 굉장히 아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스케줄링이나 또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것들을 써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워크로드에 맞게 매칭해서 운영하는 전략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청자들이? 네,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원태님의 매력이 좀 더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약정 프로그램인 RISP 전략에 대한 의견이나 뭐 실수 사례 이런 것도 있을까요? RISP를 결국은 한번 구입을 하면은 취소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구입하기 전에 정말 정확하게 얼만큼을 구입할 것인지를 좀 잘 봐야지 되고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이제 글로벌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쿄나 아니면 뭐 프랑크푸르트 쪽에 있는 이제 서버를 띄워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필요한 약정은 이 서울에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실수로 도쿄에다가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냥 할인받지 않은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그다음에 약정한 비용은 약정한 비용대로 쓰지 않아도 비용을 내야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리전 같은 거 좀 잘 선택을 하시고, 또는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10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공을 하나 더 눌러서 공이 또 2개가 나갔다든지. 그렇죠. 네네네. 어떻게 취소해요? 진짜 사면 초과할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뭐 AWS 정책상 취소 불가. 취소가 안 된다? AWS 되게 불쾌한데요. 다만 이제 구입하시고 나서 빠르게 취소 요청을 하시면 이것들을 좀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할 수도 있다. 100%는 조심해야 아니고요. 된다. 그렇죠. 그래도 일주일 정도 안에 하면 뭔가 이슈가 없을까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일주일 안에 한다고 하시면은 좀 이제 취소가 원활하게 좀 잘 되는 편이고요. 빠르게 하지 이제 못할 경우에는 좀 취소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전속력으로 빨리 해야겠군요. 구매를 해서 자는 게 아니라 내가 구매를 하고 제대로 구매했는지도 좀 봐야겠네요. 그럼 진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제가 구매를 하고 이게 잘 구매됐는지 이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대부분 잘 안 하세요. 그 사용자분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확인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것들을 제가 산 것들이 좀 잘 적용되고 있다를 확인을 하셔야지만
네,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뒤늦게 확인해서 취소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돼요. 네, 여러분 사장님께 사랑받으시려면요. 구매하시고 한번 확인하는 습관 꼭 기르시길 바랍니다. 네.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인텔리전트 티어링.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럼요. AWS 되게 좋은 서비스인데요, 여러분. 데이터들이 필요해서 빠른 복구를 해서 하루에 한 1,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